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박상인입니다. 오늘은 그 글로벌 경기 사이클 논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뭐 뉴스 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축소 혹은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경기 또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결국 이 장단기 스프레드 자체가 축소되는 이러한 시점들에서 향후 1, 2년 내에 미국 경기는 대부분 경우 이제 침체 국면으로 좀 진입했던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에도 있듯이 이번에는 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장단기 축소라는 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결국은 의미할 거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금 미국 경기 지표 중에서 소비 심리 지표가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하면서 미국 경기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사실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소비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 자체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신호 자체는 그렇게 달가운 신호는 아닐 거로 보고 있고요. 최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뭐 코로나19 이후 계속 하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 이후 거의 가장 낮은 수준까지 사실 떨어지면서 미국 소비 심리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얼어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결국 그러한 어떤 소비 심리 자체를 결국 얼어붙게 하는 요인 자체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최근 미 연준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 횡보 자체가 사실 좀 빨라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뭐 국채 금리든지 이런 것들이 급하게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 자체도 사실은 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가계에서 뭐 주택과 관련된 대출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자 상환 부담이 클 수밖에 큰 부담으로 좀 작용할 거고요. 그것이 이제 소비 지출을 억누를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가 결국 소비 심리 자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미국의 가솔린 가격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사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미국도 최근에 그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거의 5불 가까이 사실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미국의 그 가솔린 가격 자체는 과거 보면 3불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미국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가솔린 가격 자체가 5불 가까이 이제 육박을 하고 있다라고 측면에서 보면 미국 소비 경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3월 16일 날 미 연준이 25p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섰고 또 5월 달에도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더더욱 조금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한 미 연준 인사들이 5월 달에는 금리를 25bp가 아니라 50bp, 그러니까 소위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경고를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그 화면상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5월 달에 금리를 50bp 인상할 수 있다라는 좀 시장의 확률 자체가 70% 가까이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마저도 뭐 50bp 또 6월 달에도 50bp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또 미국 경기에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만약 50bp씩 5월,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과거 90년 이후의 금리 인상 그 속도 측면에서 보면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리는 이러한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앞서 언급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어떤 축소 이러한 것들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의 지금 각종 지표 뭐 아직까지 1분기 관련 지표들이 모두 나온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3월 25일까지 발표된 1분기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 애틀랜타 연준에서 추정한 1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0.9% 수준에 이제 불과할 거라는 이제 얘기가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연준의 긴축, 뭐 물가 상승 압력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에는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사실 좀 다가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뭐 이러한 어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또 지표의 어떤 부진 속에서 미국 경기가 그럼 당장 침체로 갈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장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고유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 제조업 경기 이러한 것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그 각종 미국의 그 제조업 지표를 보게 되면 저희 생각과는 조금 반대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국방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아무래도 이것은 투자와 관련된 또 미국의 제조업 경기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어떠한 그 부분인데 이쪽에 출하 재고 사이클을 보게 되면 소위 아직은 이제 확장 국면에 상당 부분 놓여 있습니다. 근데 2월 달인데요. 상당히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항상 그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확장으로 갔다가 둔화로 갔다가 침체로 갔다가 회복으로 갔다가 이제 확장으로 가는 이러한 어떤 순환 사이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미국 제조업 경기 이러한 부분 자체가 둔화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이러한 신호가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더더구나 저희가 그 3월 달에 아무래도 이제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제조업 심리 지표 이러한 것들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을 사실은 좀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 뉴욕에서 발표되는 그 뉴욕 연준에서 발표되는 뉴욕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3월 달에 이제 마이너스로 좀 돌아선 이러한 상황들이라서 결국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또 심리 지수도 큰 타격을 받는구나라는 이제 저희가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이후에 발표된 지역별 그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3월 달에 대부분 다 2월에 비해서 상승을 하는 또 뭐 일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간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미국의 그 글로벌 서비스 PMI 지수를 보시게 되면 2월에 비해서 3월에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엔데믹 국면으로 가면서 미국의 어떤 서비스 경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이동 자체가 상당히 좀 많아졌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서비스 경기의 어떤 회복을 사실은 좀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당장 침체로 갈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거는 사실 뭐 부정적인 어떠한 그 영향들이 있는데 미국의 고용 시장입니다.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강조할 만큼 노동시장의 흐름 자체는, 저희가 그 예상하는 것보다,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노동 공급에 사실은 좀 여전히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노동시장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구인 건수 대비 구직 건수 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만큼 많이 찾는 사람하고 나는 얼마만큼 직장을 구하느냐, 요 갭을 갖고 보게 되면, 이게 역사적인 그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만큼 미국 노동시장은 이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임금 상승률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임금 상승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이 올라갈 거고, 그것은 이제 미 연준의 빅스텝을 사실은 이제 하게 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이 올라간다. 또 고용시장에 그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의 소득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앞서 이제 소비 심리 이러한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벌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임금 소득은 상당히 좀 많아지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소비 경기가 그렇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그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와 경기 선행 지수를 이제 같이 그려봤습니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보시면 알겠지만 역축으로 났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그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들인데, 항상 이게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일 때 항상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같이 이제 악화되는, 증가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수십 년 만에 최저치, 18만 건까지 떨어지는 역사적인 어떤 하단 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게 구인 건수와 구직 건수의 차에서도 사실은 좀 볼 수 있듯이 노동시장 자체가 여전히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은 결국 미국 경기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그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와 미국의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은 항상 같은 패턴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은 좀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악화될 수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말씀드린 제조업 경기라든지 또 그에 따른 노동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소비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비 경기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견조하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기 자체가 당장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이제 축소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축소라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하고 2년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2년 국채 금리를 보는 이유 자체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변화 자체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2년물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 금리 자체를 가지고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보는데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을 보게 되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볼 때는 10년물하고 3개월 국채 금리 스프레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 연준이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되면 이 3개월물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것이 즉각적으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3개월 금리 자체가 실제로 미 연준의 국채 금리 인상 또는 하락을 좀 반영한다는 부분에서 10년하고 3개월물을 보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0년하고 2년은 사실은 큰 폭, 거의 역전에 이제 임박하고 있는 반면에 이 10년에서 3개월짜리는 결국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상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뭐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좀 엇갈리는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미국 경기 자체가 물론 이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제 침체로 가는 이러한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이 그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미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제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날짜, 그 후에 한 10일간의 S&P 등락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요번 3월 16일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가장 큰 폭으로 사실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경기 침체 간다 뭐 이렇게 본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의문부호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1, 2월 달에 워낙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작용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사실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직은 그 주식시장 이러한 쪽에서 그 침체에 대한 우려 자체가 그렇게 깊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그 미국의 성장과 관련돼서 항상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미국의 어떤 그 경제 패러다임 전환 또 이제 뭐 디지털 경제 이러한 투자 사이클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게 되면 사실은 뭐 팡지수 최근에는 뭐 마고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쪽도 사실은 크게 오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그 성장주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우려에도 보여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 가격 뭐 등락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어떤 가격 지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하튼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각종 가상 자산 가격도 상당히 좀 가파른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경기 침체 뭐 이러한 것들을 갔을 때는 결국 안전자산 선호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성장주라든지 또 가상화폐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올라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당장 미국 경기가 뭐가 침체에 빠지고 하는 이러한 리스크 자체를 시장이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기 침체 시그널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좀 하나 보는 것들이 미국이 이제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 경기 그 지표를 이제 발표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선행 지수도 있고 동행 지수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동행 지수도 있고 또 이제 후행 지수라고 경기가 이제 막바지 국면에서 이제 좋아지는 이러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바지에 좋아지는 이쪽이 사실은 올라간다라는 의미 자체, 뭐 이러한 거를 가지고 후행 지수 대비 이제 선행 지수 강도를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좋아지면 당연히 경기는 좋아지는 부분들이고 이쪽이 더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이제 막바지 국면으로 간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다행스럽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상대 강도가 여전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후행 지수에 비해서 선행 지수의 그 올라가는 폭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 경기가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고유가 환경이 워낙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뭐 앞서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뭐 또 제조업 심리 이러한 것들을 악화시킬 거고 또 이제 각종 비용을 이제 상승시키면서 경기에 큰 데미지를 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좀 중요한 팩트인데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하나 조금 강조드리는 게 사실은 이제 뭐 현물 가격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보는 이 실질 유가라는 부분 자체를 과거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오일 쇼크 당시를 보게 되면 이게 그 실질 유가, 그러니까 현재 어떤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63불, 2차 오일 쇼크는 104불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근처에 이제 침체가 있었던 0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보면 유가가 그때 한 140불 정도 갔죠. 그때 실질 유가가 보면 67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치가 한 44불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월 달 이후에 지금 평균 실질 유가를 보게 되면 한 34불 정도가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실질 유가라는 게 결국 과거에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현재 유가 수준 기준으로 보면 150불 정도까지는 가야 사실은 과거에 이러한 실질 유가 수준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 수준도 사실은 높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경기 침체에 큰 부담을 줄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그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부채 위험, 특히 이제 부도의 위험 자체를 상당 부분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부도가 이제 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고용시장도 안 좋아질 거고 또 은행들의 어떤 부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이제 부도 리스크,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의 상승을 상당 부분 이제 보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 경기 침체 당시 이제 보면 항상 이 부도와 관련된 위험들 자체가 이제 급등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부도와 관련된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최근에 좀 올랐다. 3월 달에 오히려 조금 좀 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물론 이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이 다소는 좀 부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뭐 저희가 향후의 추이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과거 흐름과 봤을 때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다. 결국 아직은 미국 경기의 뭐 어떤 부도라든지 이러한 위험 자체가 상당히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어떤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당장 침체에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리스크는 사실은 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또 이제 유로 경기를 조금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로 경기라는 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거기에 따른 뭐 러시아의 그 에너지와 수출입과 관련된 그러한 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유로 경기 자체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장 큰 이제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유로 경기가 뭐 침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OECD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어딘가를 보게 되면 여전히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유로 경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 자체가 한 1.4%포인트 하향 조정될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상황은 더 봐서 이게 이 수치 자체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현 시점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올해 사실은 유로 경기 자체 한 4%대 성장을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뭐 2% 중반대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아직은 뭐 침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근데 여전히 독일 이포지수, 그러니까 독일 이포지수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BSI 지수, 그러니까 경기 실사 지수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기업들이 얼마만큼 지금 경제 활동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를 이제 매달 이제 조사하는 서베이 지표인데요. 뭐 아무래도 이 지표를 저희가 보는 이유 자체는 이 지표가 독일의 성장률 흐름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3월 달에 발표된 이포 지수 자체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발 어떤 충격 자체가 독일 경제에 사실은 좀 왔고 또 독일이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 내에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포 지수의 하락을 좀 유도를 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독일 1분기 성장률 또는 2분기 성장률이 다소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좀 저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포 지수 자체는 사실은 좀 하락을 했는데 저희가 우려했던 3월 달 그 유로존의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PMI 자체는 앞서 뭐 미국도 그렇지만 예상보다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오히려 좀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뭐 일단 제조업 지표를 보게 되면 뭐 2월 달에 비해서 좀 하락은 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 위축 국면이라고 얘기하는 50선을 여전히 대폭 상회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그 코로나19 자체가 진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 활동 자체가 이제 정상화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프랑스 같은 경우 뭐 지금 서비스 개선세가 두드러지고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약간 뭐 둔화는 2월에 비해서 둔화는 됐다고 하지만 상당히 이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약간 좀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유럽 쪽에서의 그 제조업 서비스 경기 자체는 아직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그렇게 뭐 심각한 시그널이 나온 부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또 개선되는 조짐도 있다라는 쪽에서 유럽 경기 자체도 아직은 이제 침체 이 부분을 사실은 얘기할 단계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좀 흥미로운 거는 뭐 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갖고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데 독일이 조금 안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최근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하고 뭐 그 성장률 또는 독일의 경기 선행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맥을 좀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체는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경기 침체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사실은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뭐 경기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고객과 환경이 상당히 지속이 된다면 결국 침체를 피할 수는 없긴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지금 글로벌 경기 사이클 자체는 설사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어떤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닐 것 같고요. 결국 한 분기 정도 또는 뭐 이렇게 좀 일시적인 침체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목에도 있듯이 이번에는 다를 수도 혹은 같을 수도 있다라는 제가 뭐 타이틀을 적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뭐 전개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사이클에 대한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참고를 하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